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 스포츠 서울의 김동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주 보니까 좋습니다. 자주 보니까 더 좋습니다. 왜 이렇게 번들번들하냐? 오늘따라 번들번들한가요? 네, 좋습니다. 오늘 조명이 좀 강한 모양이네요. 자, 어쨌든 저희가 월요일날 방송하고 또 오늘 이제 목요일날 저희가 이제 비시즌에는 주 2회 방송으로 전환이 됐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브런치 나오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이게 며칠 안 나왔다고. 화요일 수요일 안 나왔다고. 아, 이거 좀 힘든데. 원래 루틴이 깨지면 이게 사람이 역시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루틴이 깨지면 그렇게 되죠. 네, 저는 브런치가 없는 날에 또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또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또 이 수능 날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 언어 영역이 언어 영역을 안 한다며 요즘에. 모르겠어. 아, 이거 연식 나오네. 요즘에 이제 국어 영역이라고 한대요. 국영수 뭐 이러던데. 저 수능 본 지 20년도 넘었어요, 저는. 저도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이제 국어 영역 이제 또 시작 그거 아세요? 요즘에는 국어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국어 영역 듣기 평가도 없대요. 아, 그래요? 네, 없어졌대요. 모르셨죠? 개꿀빠네. 언어 영역 그 듣기 평가 그게 아주 점수 먹기 좋았는데 그게 또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시 많은 분들께서 또 채팅 시작하기 전에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벌렌더 싸이영상 봤어요? 벌렌더 이제 만장일치 싸이영. 오늘 내셔널리그도 만장일치, 아메리칸 리그도 이렇게 하면 또 싸이영상 만장일치인 것 같습니다. 알칸타라 받았습니다. 네네. 지금 두산 팬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스토브리그가 설렌이 좋네요. 호이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제 공중파를 통해서 이제 양의지 선수의 이 복귀 가능성 그것도 뭐 거액의 FA로 이제 이 복귀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된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시장 상황 흐름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뭐 양의지 두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두산이 돈이 없다. 그러니까 두산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위기를 탈피했다. 네. 두산 팬들 항상 우리 돈 없다고 막 그러는데 원래 돈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두산은 잠시 고기간 제외하면. 잠시 힘들었을 때. 네. 근데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이승엽 감독이 왔으니까 이제 뭔가 선물을 지어주고 싶겠죠. 그리고 마침 취임식 당시에도 포수 얘기를 꺼냈으니. 그렇죠. 새로운 감독 야심차게 모셔온 감독이잖아요. 초보 감독일지라도. 네. 그럼 그렇게 그 감독이 대놓고 포수 하는데. 구단 입장에서 움직이긴 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아주 예전처럼 박세혁은 빠이빠이 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네네. 박세혁이 빠진 대신에 양의지가 들어온다? 그럼 업그레이드죠 사실.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단 롯데래. 두산의 의지가 하늘을 찌른다 손 치더라도 그럼 다른 팀의 의지가 같이 하늘을 찌르면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누구의 의지가 더 크냐 뭐 그러니까, 차이겠죠. 네. 의지를 데려오는 팀은. 네. NC 입장에서도 지금 양의지가 목을 메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NC도 잔류를 위해서. 거기는 없으면 진짜 큰일 나요. NC도. 그렇죠. 지금 뒤에 받쳐줄 포수가 뭐 마땅치 않잖아. 박대원?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군대에서 제대하고 올 김형준 이 정도 이제 있는데 그러면 양의지가 빠지면 공수에서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NC 입장에서도 이렇게 안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게요, 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현찰 장사로는 NC를 따라갈 팀이 없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많이 쨍여놨으니까. 네, 거기는 항상. 거의 매일 지금 실시간 단위로 돈이 꽂히는 그 무기업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하고 좀 작년하고 또 분위기가 다르대요.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뭐 그 구단주가 관심이 떨어졌다더라 뭐 이런 카더라가 있었는데 뭐 우승도 한번 해봤겠다. 사고도 많이 쳤겠다. 그래가지고 나성범을 이제 내주게 되면서. 당연히 우리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훅 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좀 돌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의지를 지키겠다라는 기조를 안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죠. 시작이 됐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경쟁이 붙으면 당연히 단가는 올라가는 거고 두산의 의지가 될 것이냐, NC의 의지가 될 것이냐, 혹은 제3자가 또 등장할 것이냐. 그렇죠. 결국 뭐 어제 기사도 잘 보시면 죄송합니다. 두산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기사가. 그러면 확정, 유력 이런 게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똑같이 취급하셔도 돼요. 찍어봐야 되는 거죠. 도장을 찍어봐야. 그런데 지금 어쨌든 두산이 그만큼 양의지 선수 영입에 진심이다, 전력이다. 뭐 요 정도로. 그러니까 두산은 진심인 거죠. 네. 두산은 실탄 장착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화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 한화도 사실은 지금 이 FA 시장에서 돈 쓰겠다 이미 선언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외야수도 그렇고 지금 뭐 포수도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한화의 아마도 제일 타겟은 최은성이 될 텐데 최은성을 외야로 쓴다 뭐 쓰면 쓰겠죠. 원래 외야수였던 선수니까. 문제는 최은성이 가장 필요한 팀은 결국 LG거든요. 아하. 지금 유강남이 지금 팔돌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국 팔돌을. 네. 롯데도 갔다가 어디서 갔다가 지금 뭐 어디는 뭐 롯데 뭐 유니폼 한 반 정도 입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롯강남 썰이 엄청 많죠. 네. 그런 상황이면 최은성마저 놓친다? 그러면 LG 입장에서는 어우 뭐 이거 잠실 뭐 물론 LG 혼자 쓴 건 아니지만 그렇죠. 활활 불타오를 수도 있는 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것도 LG도 지금 이 내부 FA를 잡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 두 선수 유강남 선수와 최은성 선수 일단은 둘 좀 잡는 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고 LG는 뭐 좀 대충 들리는 얘기 들으면 LG랑 뭐 이게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래요. 뭐 모기업에 SOS 쳤다고 하던데 세라피모님이 또 얘기를 하셨고요. 김원영 감독 재계약 얘기도 해주세요. 3년에 22억 이제 결과 조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했던 범위 내에 계약이 나온 것 같아요. 3년에 그러니까. 22억.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야 이승엽 감독은 이제 초보 감독인데 3년에 21억 받았는데 우승 감독도 3년에 22억이다? 이러면은 조금 그렇기는 하다 이 생각은 했거든요. 아니 승장은 18억이잖아요. 18억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승장이 18억이고 저기 염경엽 감독이 21억인데 옵션이 3억 붙은 거니까. 그렇죠. 네. 보장액은 같고. 18억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저 김원영 감독 연봉 5억에 5 하고 계약금이 7억이었나? 지금 내가 갑자기 숫자를 까먹었네. 네네. 연봉 5억이면 염경엽 감독이 SK 그때 감독할 때 연봉 7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보다 조금 낮은 금액이죠. 네. 조금 낮은 금액인데 3년 총액 계약금 7억 연봉 7억에 5억 원씩. 그러니까 계약금을 많이 줘서 맞춰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김원영 감독 재계약합니다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우승하고 나면 기자들끼리 그냥 가면서 한번 연봉 한 5, 6억 정도 뭐 20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딱 그만큼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약 기간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3년으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그 5차전 전에 이제 발표했을 때 지나가면서 이제 류성규 단장을 마주쳤는데 그럼 우승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계약 조건이 달라집니까?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러고 지나갔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 우승했을 때 뭐 한 20억에서 20억 사이 좀 한 20원 2, 3억 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략 연봉 5억에 3년 하면 15억이니까 계약금을 한 6억 7억 이렇게 하면은 21억 22억 뭐 요 정도 되지 않겠느냐. 뭐 갑자기 연봉을 7억씩 주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독들 계약도 잘 보시면 특일급은 연봉 7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염경엽, 김태형 그리고 이제 물론 곧 점점 갈수록 올라가는 거긴 하지만 그 전에는 한 5억 정도면 거의 맥시멈급이었거든요. 딱 그만큼 맞춰준 거예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감독도 이제 연봉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급이 좀 이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FA 1호 계약은 언제쯤 나올까요? 발걸음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돌아가는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 12월쯤에는 계약이 그래도 나오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작하고 이틀 만에 기사 1호 나왔잖아요. 최재훈 선수 바로 그냥 물론 이제 그건 약간 뭐 이게 집토끼 단속이니까 이례적인 케이스라서 치고 11월 안에 여러 건이 빵빵빵 터진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름 안에는 안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특히는 이제 최대어들, 포수들 이쪽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아랫단에 약간 준척급들은 빨리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이제 채팅창에 쩡이님 김상수 선수 잡아줘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삼성 팬이신 것 같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도 김상수 선수가 또 이제 사실은 이제 2009년 이때부터 뛰었던 정말 이제 사실은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이제 경북고도 나왔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흘러가는 상황이 약간 좀 이 잔류보다는 이적 쪽으로 좀 기우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뜨뜻미지근한 감은 있어요. 삼성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삼성은 이제 내야 이제 리빌딩 전면 재구성으로 가닥을 잡았죠. 젊은 선수들. 이제 2022년에 김지찬은 뭐 이미 3년차 내년 4년차 되니까 김지찬 2루 이재현 유격으로 틀을 잡아놓고
김영웅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 네. 올해 이제 많이 못 뛰었으니까 그럼 3루는 이원석 뭐 등등등 해서 이제 쓰고 그러니까 키스톤 콤비는 배정을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김상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절실해 보이는 느낌? 아 구단 네. 입장에서 네. 네. 그 어떤 팬들은 그러더라고요. 오선진을 차라리 눌러 앉히자. 어허. 오선진을 잡고 김상수를 놔주는 건 그림이 더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요? 네. 아니 그래도 김상수 네. 선수가 최근 몇 년 진짜 못하기는 했어도 아직까지 2루에서 그래도 수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양한 또 역할 소화가 가능한 선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삼성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유격수로 다시 부활을 했잖아요. 박진만 감독이 그 수비 잘하는 박진만 감독이 우리 팀에서 유격수 수비 제일 잘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럼 제 개인적으로는 잡는 게 맞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경쟁이 또 붙어버리면 판이 깔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KT가 군침을 줄줄 흘리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롯데 얘기도 좀 있죠. 근데 롯데보다는 KT가 유력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야가 조금 맞습니다. 지금 뭐 양의지 두산 가나요? 아니면 어제 MBC 뉴스에서 두산 양의지 데려갈 생각 크다던데 저희가 조금 늦게 얘기할 걸 그랬어요. 저희가 아까 앞에서 다 얘기를 해놨는데 두산 베어스가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 그런데 이 영입은 이제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두산 베어스가 지금 적극적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소속 팀인 NC 다이노스도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잡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와의 이 머니 게임에서 또 이길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나성범을 놓친 게 팀 분위기를 바꿔놨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올해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내부적으로 강해졌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요. 뭐 이제 슬슬 주제 1로 가시죠. 오늘 주제 1이 FA인데요. 그러니까 주제 1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봐요. 어쨌든 저희 푸이그 선수 또 준비해 놓은 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얘기를 또 빠르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키움 히어로즈 이 푸이그 선수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푸이그가 위증으로 법정에 설 뻔했습니다. 이제 뭐 벌금을 내고 지금 이제 뭐 무마가 된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이유가 이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돈을 걸고도 조사 과정에서 위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위증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인데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뭐 선수가 이랬다면 뭐 영구 퇴출 뭐 각이고 뭐 이에 따라 뭐 메이저리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게 스포츠 도박 이 선수들의 스포츠 도박을 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또 스포츠 리그이기 때문에 이건 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이에 따라서 내년에 과연 푸이그 선수를 한국 프로야구에서 다시 볼 수 있을지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법무부의 입장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이그가 자신의 불법 도박 혐의와 관련해 연방수사국의 조사관에게 거짓말을 해 수사관과 검찰의 업무를 방해했다. 위증 혐의를 인정해 최소 55,00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고 법원에 출석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뭐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에 오기 전이죠. 2019년입니다. 이때는 이제 신시내티와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뛸 때인데요. 지인을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시작해 28만 2,900달러, 약 3억 7천만 달러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같은 해 7월에서 9월 농구와 미식축구, 테니스 경기에 총 899번. 야 씨. 하루에 이거 보니까 한 13번씩 걸어야지 되더라고요. 푸이그는 올 1월 조사 과정에서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도박 이야기를 A씨와 나눈 적이 없다. 지인과 나눈 적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일단은 뭐 키움도 뭐 발등에 갑자기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뭐 알 수 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몰랐던 내용이고 영입 당시 푸이그도 이미 피해자와 합의한 성폭력 관련 소송 말고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사실과 관계 확인 후 재계약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전트 입장까지 말씀드리고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푸이그는 어떤 종류의 스포츠 도박이나 불법 도박에 연루되어 기소된 적 없고 조사는 대면 조사가 아닌 줌을 통해 이루어졌다. 푸이그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고 조사와 관련해 어떤 조언도 받지 않았고 통역이 없이 진행이 됐다. KBO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박하거나 위증했을 경우 당시 푸이그는 KBO 리그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제재를 적용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KBO 리그가 국내 리그 선수가 아닌 경우에도 징계를 적용했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강정호 선수의 케이스도 그렇고 뭐 사실 오승환 선수의 케이스도 그렇고 이 얘기는 사실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조금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키움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이게 터지고 나서 키움이랑 통화했을 때는 아니 우리나라 현역 선수가 이렇게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으면 퇴출 아니냐. 이거 난리 났겠죠. 네. 뭐 며칠 동안 또 이 기사를 장식을 하고. 네. 뭐 푸리그랑 재계약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러고는 이제 내부적으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상황 정리를 좀 해봤나 봐요.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입장으로 조금 틀었어요. 뭐냐면 어쨌든 푸리그한테 미련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후반기에 너무 괜찮았으니까. 그쵸. 전반기는 아쉬울 값이라도. 그리고 어쨌든 시즌 내내는 순환양이라고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약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네, 뭐 너무 대놓고 야생만 아니었으니 그 3루 송구할 때 빼고. 네. 그래서 이제 구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2019년에 벌어졌던 일이 빵 터지니까 불법 도박이래잖아요. 또 게다가 이게. 네. 불법 그냥 도박도 아니고 네. 불법 스포츠 도박이니까.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니까. 근데 이제 에이전트 얘기는 네. 얘가 스포츠 도박을 하는 것 때문에 기소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안 했다는 얘기도 안 했어. 그러네요. 기소된 적이 없다입니다. 없다. 네, 정확한 워딩은 저쪽 수사국에서 얘를 너무 다그쳐가지고 그러니까 러시드라는 표현을 썼더라고. 얘를 네. 너무 급하게 막 다그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얘는 지금 토익도 제대로 없으니 그냥 훅 조사받고 그냥 끝났다. 그래서 위증 혐의가 된 거. 이렇게 좀 전체적 선수 시점에서 실드를 씌우고 있는 건데 네네. 지금 다 필요 없고 키움 입장만 딱 보면 키움이 진퇴양난인 건 확실해요. 그니까요. 지금 키움은 잡고 싶거든.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그렇다고 네. 찾아보기도 좀 네.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게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운영팀장 미국으로 보내겠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 거기 가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결정하겠다라는 게 아직 지금까지 나온 마지막 워딩이고 그러면 근데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모르겠고 네. 법무부 아까 입장이라 했지만 법무부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렇죠. 공식 그 프레스 릴리스 자료거든요. 이 뭐야 몇 번이야? 899번. 899번. 네, 899번을 한 것이 확인됐다. 그러면 더 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돼요. 그렇죠. 이게 농구, 미식, 축구, 테니스 899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보잖아요. 이제 미국 법무부의 뭐 조사 결과 혹은 이제 FBI 조사 결과 이러면 왠지 맞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푸이그 선수가 진퇴양난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도 역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채팅창에도 솔직히 구단 운영이나 흥행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지요. 이런 얘기해 주셨고 한국 와서 심리 치료받고 사람이 많이 괜찮아졌다는데 과거에 잘못 생각한 행동이 인생을 또 망쳐버렸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말씀하신 대로 구단에도 도움이 됐고 어쨌든 푸이가 없었으면 한국 시리즈 갔겠냐고요. 그렇죠. 분명히 도움이 됐고 흥행에도 도움이 됐고 팬들도 좋아하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일련의 상황들을 잘 봤을 때 자꾸 위증 여기 이제 꽂혀 있어서 그런데 저는 여기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아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크게 상관없다고 봐요. 뛰는데 도박을 했다는데 저는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도박 이게 아니라 위증 갖고 뭘 하잖아 이렇게 몰아가야 되는 거죠. 에이전트 입장에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거기 또 플리바게닝이라 그래서 사법 거래가 되는 나라니까 그렇죠. 돈 내고 벌금으로 퉁 치고 나오면 이제 끝났다 나 야구할래 또 도박했잖아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판 이상하게 깔리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증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법무부 쪽에서 건 건 위증 혐의입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국내 정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국 프로야구 KBO 측에서 판단하기로는 근데 이거 불법 스포츠 도박이면 이거 못 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결정이 나와버리면 이제 푸이그 선수가 국내에서도 뛸 수 없고 또 이미 현지 메이저리그 기자들은 푸이그의 메이저리그 경력은 아마 공식적으로 종료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는 선수가 과연 한국 프로야구에서 뛸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리그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메이저리그보다 떨어지는 리그인 거지. 우리가 메이저리그 하위 리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뭐 한미 뭐 협정 조약 이런 거 뭐 구체적으로 다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메이저리그도 그랬더만요. 쿠이그가 MLB 팀하고 계약을 시도할 경우 조사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뭐 좀 시쳇말로 나가리가 되면 그럼 쿠이그는 선택지가 뚝 사라지니까 이제
여기 생각이 나겠죠. 그렇죠. 키움에서 뛸 수밖에 없는 상황. 네. 네. 그럼 키움 입장에서도 그래 어서 와 하면 좋은데 이게 소위 말해 국민 정서도 좀 있고. 아 이게 좀 쉽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899회가 딱 찍혀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루에 13번씩 네. 걸어야 된다고. 지금 위증 인정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도박을 했다는 게 지금 중요하다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게 좀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외국인한테 얼마든지 잔인할 수 있는 리그예요. 그렇잖아요. 시즌 때도 외국인은 막 더 굴리는 감독들도 있고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근데 또 저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외국인 선수라서 이 허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에디슨 러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에 올 때 이제 가정 폭력 이슈가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뛸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메이저 리그라면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출장 정지를 받거나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뭐 판단을 내리기가 조금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려워요. 네,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법리적 해석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KBO 입장 그리고 이제 키움이죠. 키움의 입장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 뛰기를 또 바라시는 분들 또 그리고 이게 과거의 잘못이다 보니까 올 시즌에 또 푸이그 선수가 한국에서 뛰면서 심리 치료 받고 많이 나아진 부분이 있다. 최근에 또 고백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만족했어요. 푸이그는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세라피모님 말씀처럼 상호 입장 다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키움도 그래서 저 프론트를 미국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상황 다 돌아가는 거 보고 결정을 하겠죠. 제일 문제는 이것 때문에 외국인 선수 영입 자격을 다 꼬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키움 히어로즈 이 스카우트 팀은 이거야 내년에 같이 할 거지? 할 거면 나 안 나간다? 이러고 있었을 텐데 이메일 주고받고 뜨도록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어그러지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외국인 선수를 또 컨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뭐 다른 팀은 이미 뭐 어느 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키움 입장에서 살짝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투수 쪽도 지금 신경 써야 되는데 갑자기 야수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게. 탄산이 프로님 처벌이 협상 가능한 영미법계 정서랑 원칙을 중요하는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계 정서가 많이 다르기도 하다. 그래요. 저도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의 계열이 다르니까. 네네네. 도박을 했다. 스포츠 도박을 했다라는 사실 여부가 밝혀진다면 요거는 또 뛰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주든 학폭이든 도박이든 야구만 잘한다고 면죄부를 주면 안 됩니다. 마초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푸이그 선수 결론 어떻게 날지 저희도 벌써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저희 댓글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체크하고 알아보고 하다가 좋은 선수 타 팀에 다 빼앗기고 완전 와르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안호진은 안 다루는 듯. 지금 안호진 선수 학폭 최근 기사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학폭 진실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학폭 아니라고 하는데 피해자를 고소한 적도 없다는디 뭔가요? 선스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브론즈도 피한 안호진 그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돌아가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팩트랑 진실이랑 사실이랑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짝꿍돼 갖고 그러니까 학폭이 아니다라고 한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학폭은 맞아요. 학폭이 맞으니까 저기 학폭위도 열렸고. 근데 이렇게 때린 거랑 이렇게 때린 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호진 선수도 그렇고 피해자들도 얘기를 하는 게 그 정도는 그냥 훈육 차원에서 넘어갈 수 있는 차원의 저거였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졸업하신 지가 많이 되신 분들이 또 이 채팅창에도 많이 계실 거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요즘 이제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려면 보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깥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취재가 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혀 다 세 가지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희가 뭐 쫄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가 없어요. 드러나 봐야 알 것 같아요. 조금 더 상황이 진행이 돼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기자니까 글 쓰고 하는데 남의 기사 혹은 타인에 쓴 기사를 보고 이렇다는데요? 라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가 어쨌든 지금 이쪽의 입장은 나왔고
뭐 어디선가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답니다라고 딱 못을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뭐 학폭 지금 피해자 4명이라는 피해자도 있고 뭐 피해자 2명이 더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러고 있고 근데 상 안 주는 건 너무 유치하지 않은가요? 누가 봐도 수상 다 받아야 되는 건데 HYU님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성적으로 주는 그 골드글러브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최동원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성적으로만 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죠. 이제 영광, 명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서 빠진 거는 뭐 사실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안호진 선수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프로에서 뛰고 있는 거고 저는 그걸로도 사실은 안호진 선수에게 열려있는 기회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더 나아가서 국가대표 선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명예가 뒤따라오는 것까지 조금 탐을 내려고 한다면 요거는 조금 고개가 가우뚱하게 된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드러난 부분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학폭이 아니라는데 뭐 왜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에서 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회가 열려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골드글러브는 안호준 선수가 받을 것 같고 안호준 선수가 받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아직 투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요. 저희 그럼 이제 주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요일 방송에서는 10위부터 6위 2022 시즌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5위부터 1위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기보다는 뭔가 좀 쉽지 않은 게 걸려가지고 저도 그러게요. 이제 저번에 월요일에는 그나마 조금 이제 할 말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5위 기아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70승 73패 1무 신임 김종국 감독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외국인 투수들도 돌아가면서 부상당했었고 양현종 선수 사실은 과거의 양현종 선수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올해 조금 아쉬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시즌 중반 필승조 3인방 나란히 부상도 있었고 소크라테스 선수도 부상도 있었고 뭐 그나마 이제 소크라테스 선수가 활약을 해주면서 이미 다음 시즌 재계약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정민 기자 나와서 한 줄 요약 이렇게 했던데. 네네. 기아가 뭐랄까 잘할 것 같았거든요. 전력도 그렇고 우승 전력이었잖아요. 사실 준비도 열심히 했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정확하게 좀 가늠이 안 잡히는데 그래서 한 줄 요약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야 임팩트 있다. 아이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약간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 이 세 글자가. 이 김동현 기자님의 요 아이고에서 아이고 요걸로 요거밖에 못하네 약간 요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성범의 박동원 데리고 올 때도 나름 그 큰 출혈이 있었고 그쵸. 외국인 선수도 나름대로 잘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데리고 왔고 다 좋은데 뭔가 하나씩 핀트가 안 맞았잖아요. 외국인 선수가 자꾸 아프다 그러고 빠졌다 돌아오고 그럼 나중에 후반기 어느 순간 갑자기 우승 가자가 아니라 5강 가자가 될 뻔했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연패로 이렇게 확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의 성과는 냈다고 생각하는데 들인 돈과 노력과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살짝 조금 그렇죠. 솔직히 70승 하라고 양현종, 나성범 데려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양현종이 뭐 원래 올 선수니까 그렇다 치고 이렇게 놓고 쭉 한 시즌을 쭉 머리에 그려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떠오른 게 아이고 이거였어요. 아이고 이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국 감독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을 하신 게 이해가 간다. 사실은 팬분들께서 이렇게 열을 내신 것도 이해가 좀 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작년에 좋았던 선수들이 올해 그만큼 못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작년에 커하를 찍었던 선수들이 올해 그만큼 못했다?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인 거니까. 그렇죠. 그런 소소한 것들이 자꾸 모여갖고 조금 뜻대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스토브리그 이 박동원 선수에게만 목매지 않겠다. 주요상 선수도 또 데려오고 뭐 박동원 선수도 일단 시장에 나가서 가치를 판단해 보겠다. 가서 보고 와. 뭐 이런 느낌이던데
사실은 갔다 오면 이 돈 못 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박동원 선수에게는 별로 이게 저는 데미지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데미지 없을 것 같아요. 너네 아니어도 원하는 팀 많아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입장에 살짝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수?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기아의 생각과 박동원의 생각이 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난다. 얘기겠죠. 네. 꽤 많이 나고 있어서 애초에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네. 박동원은 그냥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면 내년에 진짜 주요상 선수로 가는 건가요? 큰일 나는데 그러면? 이거 그러면은 의미가 없지 않나? 아, 참 기아 타이거즈도 지금 달려야 될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약간은 조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랜 B를 세웠으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아가 작년 생각해 보시면 아무도 나성범 될 거라고는 예상 못했잖아요. 하긴 그것도 그렇네요. 저기 딱 한 방 빵이었어요. 약간 트렌드 같아. 두산도 그렇고. 조용히 있다가. 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 있죠.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향팀 메리트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아하. 양이지? 가능성 전 아주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아주 조용히 있다가 두산이랑 NC가 얼마 베팅하는지 보고 네. 빵 하면은 또 모른다. 아니 재계서열 2위인 모기업을 갖고 있는 구단이 아하. 이게 없어서 못 하겠냐고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기아 타이거즈도 스토리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4위 KT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80승 62패 2무 그리고 박병호 선수의 효과를 또 제대로 본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병호는 거짓말처럼 부활에 성공했고요. 국내 선발진 리그 최강의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수진은 지난해보다 조금 아쉬웠지만 팀 타선도 조용호 선수 하나만 3할을 기록했을 정도로 이 약간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이제 강백호 선수가 부상에 빠져서 62경기 출전에 그친 게 컸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이제 우승팀이었지만 올 시즌에는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데 만족을 해야만 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성적이 이게 좀 다르네. 네. 그 난리를 치고 80승을 했잖아요. 네네. 80승이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80승한 팀 역대로 꼽아서 몇 팀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딱 생각나는 게 한줄리아 했는데 이강철이 이강철했다. 이강철했다. 네. 이강철 감독님은 이 말씀에 들어간 속뜻 100을 주면 그래도 100은 한다. 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그리고 작년 디펜딩 챔피언답게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타선이 여기 타선이 조금 부족했지만 대신 마운드 운영은 확실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감독발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감독발이 있긴 있구나. 역시.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하는 거지만 감독발 무시 못하는구나. 그 운영할 때 보면 장기전 할 때 장기전처럼 딱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확실히 뭐 예를 들어서 이 김민수 투수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김민수란 투수가 이만큼까지 치고 올라와서 필승조에 딱 박힐 줄 누가 알았겠냐고. 저 김재윤, 주권, 김민수, 이채호 또 데려와서 잘 쓰고. 그렇죠. 신인 박영현도 갔다가 잘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운트가 없었으면 주풀도 못 갔어요. 하긴. 그 중심엔 이강철 감독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올 시즌에도 역시 타선 보강이 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수진은 사실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가 뭐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잘 키우면 될 것 같은데 이 타선 이제 박병호 선수가 사실상 이제 혼자 하드 캐리하다시피 한 그런 타선이었다는 얘기죠. 강백호 선수가 물론 이제 건강하게 한 시즌을 나면 좀 얘기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내야가 좀 문제죠. 그죠? 네. 그래서 뭐 김상수의 군침을 흘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노진혁 얘기도 있어요. 노진혁 선수. 공격력은 노진혁이 더 나으니까. 하긴 네. 올해도 15홈런을 친 타자고. 2루 3루 그러니까 유격 3루 같은 그러니까 여긴 또 2루가 또 포스트 박경수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김상수가 딱 맞는 핏이긴 한데 공격만 놓고 봤을 때는 노진혁이 위인 건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HYUN이 황재균 선수도 좀 이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올 시즌에 또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2루, 3루 이렇게 내야 두 자리에서 조금 생산력이 올 시즌은 크게 아쉬웠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KT 마법사들의 잠재력은 어디까지인가 특히 그리고 초반에 너무 부침을 겪은 게 아쉬웠다. 그러니까 초반에 부상이 너무 많았잖아요. 차떼고 포떼고 그러니까 차포 마상을 뗐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저는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 앞에 장기판이 없는 상태로 장기를 둔 느낌. 적절합니다. 진짜로. 아니 초반에 저는 진짜 이 시즌 초반에 KT 그 라인업 카드를 보면은 아는 이름이 별로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을 때가 있었거든요. 8위 9위 하다가 정신 차리니까 3, 4등 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것도 KT의 또 저력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구단이 바로 키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히어로즈 역사상 최고의 시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 시즌도 아쉽게 SSG에 가로막혀 준우승에 그치기는 했습니다만 박병호 선수도 없고 김하성 선수도 없고 오로지 이정우와 안우진 선수 두 선수의 활약으로 한국 시리즈까지 또 올라갈 수 있었던 정말 열정과 패기의 팀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발진 역시 요키시 선수 있었고 에플러 선수도 나쁘지는 않았고요. 불펜진 선수 어린 선수들로 또 세대 교체가 됐습니다. 김태진, 김준환 선수가 기록상으로는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전으로 쓰더니 한국 시리즈에서 결국에는 가을 야구에서 결국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푸이그 선수의 활약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홍원기 감독의 이 운영 한국 시리즈 포스트 시즌 진짜 작두를 탔잖아요. 이 키움 히어로즈는 정말 저평가 받은 게 이상할 정도로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 기준으로 3위고 최종 성적은 2위죠. 2위죠, 그렇죠. 2위인데, 그러니까 키움은 제 담당 팀이기도 하지만 한 줄 요약을 말씀드리면 희한하네. 뭐지? 이거예요. 희한하네. 점점점 뭐지? 이렇게 해봤어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자꾸 누가 나가잖아요. 맞아. 김혜성 선수도 사이에 부상이었고. 자꾸 누가 그러니까 있던 전력이 해외로 자꾸 나가고 있던 전력이 부상으로 빠지고. 근데 왜 잘해? 이 팀 왜 잘해? 약간 이런 느낌? 물론 이제 이정우 그러니까 실베스타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재영의 역할이 엄청 컸다고 생각하는데 정규리그 994이닝인가 먹었어요. 포수로. 2위거든요. 유강남 다음인데 양반이 빠른 86년생이에요. 강민호랑 동기예요. 그러네. 은근 나이 있네요. 그러면 이정우 이정우 푸이그 타선에서 김혜성까지 3명. 그다음에 이지영. 마운드에는 안우진, 요키시. 그다음에 뒷문 지켜준 김재용이나 거기 약간 집단 마무리처럼 했지만 그렇죠. 면면을 잘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3등할 전력이 맞나? 이 한국 시리즈까지 갈 전력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게임 이겨. 뭐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게요. 사실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역시 그동안 이제 단련되어 온 시스템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실 한두 선수 빠져봤겠어요. 예전 이제 넥센 시절도 그랬고 그 이전에 전신 히어로즈 시절도 그랬고 서울 히어로즈 시절도 그랬고 주축 선수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선수를 발굴해내고 그 선수들을 키워서 재미를 봤던 구단이니만큼 올 시즌에도 역시 그런 부분이 좀 잘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정우 선수 그리고 안우진 선수 투타 양쪽에서 빼놓을 수 없죠. 이게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투수 타자 이 합계 WAR이 두 선수가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최강의 투타 이 듀오를 또 보여준 팀이 바로 올 시즌 키움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우 미국 가면 어떡하냐? 그러게. 메이저리그 가면 충분히 씹어먹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근데 그럼 키움은 누가 지켜? 이런 얘기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시즌 성적으로 순위해 주시지 하셨는데 저희 정규 시즌 기준으로 나열을 하느라고 좀 그랬습니다. 저희도 포스트 시즌 간 키움이 이제 최종 2위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일단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위 LG 정규 시즌 2위는 LG 얘기도 좀 해보죠. 87승 55패 2무 역대
프랜차이즈 최고 성적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좀 실패한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정규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우승을 하고도 남았어야 했지만 뭐 리그 최강 원투펀치 가졌죠. 두 선수 모두 15승을 넘겼고 리그 최강 불펜을 가졌음에도 2위에 만족하게 됐습니다. 타선 또한 김현수와 오지환 선수 맹활약했습니다만 가을 야구에서 또 이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정규 시즌 내내 먹혔던 불펜 야구 가을 야구에서 조금 어긋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키움 히어로즈의 돌풍에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류지현 감독도 경질이 됐고 이제 연경엽 감독의 야구 체제 아래에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할까요? 약간 그 키움의 반대 케이스에 가깝잖아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아니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즌 전에 이제 뭐 시즌 전 우승팀 예상할 때 저는 LG가 우승할 거라고 봤거든요. 저는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 시즌에도 그렇고 전력상 밸런스가 가장 좋은 팀은 LG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올 시즌에도 잠실을 쓰는 팀이지만 타선이 좋았거든요. 뭐 잠실 써도 뭐 OPS 뭐 1위 했었던 때도 있었고 공수 양면에서 제일 이렇게 좋은 팀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따라갈 때 못 따라가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장기전은 그러니까 장기 레이스의 방법이 있고 단기전은 단기전의 방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류지현 감독의 뭐 감독의 과감성, 운영 부족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결과론이라고 생각해요. 결과론이라고 생각하고 뭐 성공시키기 싫어서 그걸 쓰지 않는 감독은 없고 진료 작전 안 내는 감독은 없기 때문에 약간 결과론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약간 그 뭐랄까 이번 가을 야구에서 류지현 감독의 운영에 아쉬움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윗단의 진노를 불렀고 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 정규 시즌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전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87승 언제 또 해봤겠어요. 역대 95년적인데 95년인가 그 이후로 최고 승률이고 최다승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여기가 이제 약간 삼국지로 치면 주유 같은 거지. 자기 위에 제갈량이 있어. 어찌 하늘은 LG를 낳고 SSG를 낳았는가. SSG가 뭐 계속 그냥 치고 나가니까. 그쵸. 쫓아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추격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원래. 왜냐면 나가 잘하고 여기서 내려오길 바라야 되잖아요. 뒤집을래. 그렇죠. 그리고 뒤집는다고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이겨서 승차를 벌려놔야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쫓아가기도 해야 되고 내 거 지키기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LG는 갖고 있는 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낸 거예요. 그냥 다른 팀을 더 잘했을 뿐이에요. 그러게. 정규 시즌 기준. 저는 지금 저기 누구야? 황태자님께서 결국 체력 안배를 제대로 못해서 가을 야구에 약했어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시즌 막판에부터 이어졌던 타격 부진이 결과적으로는 가을 야구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잠깐 동안의 휴식, 뭐 와일드카드 시리즈 혹은 이제 준 플레이오프 치르면서 조금 쉬지 않았을까? 타격감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결국엔 또 돌아오지 않았고 경기 내적으로도 조금 풀리지 않았었던 결국 플라트코 선수가 아팠던 게 또 결과적으로 큰 영향을 줬던 게 아닐까. 그리고 이어서 하자면 타선이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를 확장시켜 오면 최은성 놓치면 큰일 나죠. LG의 최은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주축 타자 한 명이 빠짐으로써 여러 가지 또 연쇄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유강남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이제 포수에서 비록 유강남 선수가 지난 2년 동안 타격으로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된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LG는 이 집토끼들을 잡는 것이 일단은 최우선 과제인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위 SSG 랜더스 얘기해보고 저희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88승 52패 3무. 야, 정말 용준이 형 결국에는 첫 우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와이어 투 와이어 개막전 때부터 폰트 선수가 9이닝 퍼펙트 경기를 펼쳤고요. 이 돌아온 김광현 선수의 활약, 노경은 선수 그리고 오원석 선수 소금 같은 선수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SSG는 뭐 약간 생각하면 가운데 이제 전의산 선수도 타선이 힘들 때 갑자기 또 터져줘가지고 이 잠깐 동안 활약을 해줬었고 타선도 역시 최정, 한유섬, 최지훈 맹타를 터뜨렸죠. 불펜 약점 있었습니다만 극복해냈습니다. 구단의 마케팅에서도 최고의 모습 보이면서 관중 홈동원 관중이죠.
그렇죠. 홈구장 동원 중 1위를 또 달성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한번 얘기를 그러니까 1등 공신 김광현 다 좋은데 여기서 킬 포인트는 노경은 이태양이죠. 노경은 이태양. 네. 없을 때. 이 둘 없었으면 했겠어요? 시즌 초반에 사실 진짜 노경은 그러니까. 이태양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그 이쪽이 완전 킬링 포인트는 저는 이쪽 두 개라고 보고 SSG가 개막 1부터 끝날 때까지 1위를 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그러게. 그러니까 저는 김광현 선수가 이 직장 폐쇄 때문에 메이저리그 도전의 꿈을 접고 돌아왔을 때 이제 SSG가 우승에 한번 도전은 해보겠구나 이랬지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개막전 폰트 9이닝 퍼펙트 여기서 완전 분위기 타서 올라간 거죠. 이거 딱 하고 쉬면서 쭉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 분위기 타면 이게 그러니까 시즌 개막 그러니까 장기를 했으니까 언젠가 뒤집을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반에 시작 빡 이게 꽤 오래 가거든요. 이 효과가 벌어놓은 게 이 효과가 SSG도 이때 벌어놓은 거 없었으면 중간에 뒤집혔을지도 모르죠. 중후반 넘어갔을 때 그렇죠. 바짝 쫓긴 적 있었잖아요. 그럼 앞에 벌어놓은 게 진짜 커요. 김원영 감독도 그 얘기 했고 실제로 우승하고 나서 그러면 기승전결이 있다고 치면 기부터 확 치고 올라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승전결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끝이 우승이잖아요. 그렇죠. 할 거 다 한 거예요. 진짜 올 시즌 SSG는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다는 점 이게 정말 144경기 장기 레이스에서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다들 뭐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이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 한국 시리즈에서도 그 기세의 키움 그리고 사실은 졌었던 경기도 있었잖아요. 질 때는 야 이거 진짜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불펜의 약점을 극복하고 우승까지 차지했다라는 게 정말 다시 없을 정말 뭐 대단한 시즌을 보내지 않았나. 그러니까 팀을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팀이든 슬럼프가 오거든요. 네. 어느 팀과 붙어도 질 것 같은 때가 있고 누구랑 붙어도 이길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요 때를 길게 가져가는 팀이 잘하는 팀인 거예요. 결국에는 SSG는 올 시즌에 야구를 정말 하잘했다. 한 줄평 하셨나요? 한 줄평 말해 뭐해. 말해 뭐해. 그래. 저희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미 앞에 다 말해놓어. 이미 앞에 잔뜩 말해놓어. 그리고 말해 뭐해 하고 한마디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저희가 2022 시즌 10위부터 1위까지 모든 팀들을 한번 다 소화를 해봤는데요. 올 시즌 2022 시즌을 쭉쭉 이제 돌이켜 보면서 김동현 기자님은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소회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의외다라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의외다. 네, 그러니까 당장 1위 SSG의 와이어 우승부터 시작해서 키움이 이렇게 잘한 것도 의외라면 의외고. 그렇죠. 삼성이 하위권 전전한 것도 의외라면 의외고. 뭐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긴 하죠.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꽤 많은 의외성이 발현되지 않았나 그런 시즌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SSG 우승으로 끝이 났고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항상 이렇게 제가 약간 야구 환자라 그런 것도 있지만 야구는 참말로 먼 난리를 떨어도 재밌어요. 하긴. 그리고 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2022 시즌 변수가 많아서 더욱더 재미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너무 이제 시즌 초반부터 1위, 2위, 3위만 저만큼 치어가 나가고 4위는 또 이렇게 있고 갑자기 또 이제 또 5위만 또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전력 양극화 이게 조금 덜해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즌에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너무 순위 싸움이 일찍 결정이 되고 시즌 막판까지 재미를 주는 요소는 이제 5위 싸움 하나였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덜 긴장감을 불어 넣어주지 않았나. 요게 이제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순위 싸움이 치열했다. 1, 2위 싸움도 치열했고 3, 4위도 결국에는 누가 3위를 하느냐. 그렇죠. 마지막 날에 이게 변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재미는 있었겠습니다만 또 이게 시즌 중반에 살짝 좀 루즈했었던 기간이 있었던 거는 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으려면 하나랑 롯데가 잘해야 돼요. 그래요, 예, 맞아. 9등 10등 팀이 잘해야 이게 촘촘해져야 재밌어요. 두산도 지금 이제 투자하겠다. 하나도 투자하겠다. 롯데도 지금 190억 투자하겠다 하니까 다음 시즌은 확실히 조금 더 이 치열한 시즌이 또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길어지긴 했는데 아직 그 뭐야 아까 외국인 발음 말씀하셨던 거. 네네네네 여기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설명을 드리자면
외래어 그 표기법이 있어요. 국립국어원이 정한. 거기에 네덜란드어는 흐레호리우스라고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그쵸. 연합뉴스는 국립국어원의 발음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흐레호리우스라고 쓰는 거고 트라우트라고 쓰는 게 그게 국립국어원이 정한 그 문법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고 연합뉴스의 기사를 여러 매체들이 받아 쓰니까 저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희라든가 뭐 수많은 매체들은 저렇게 안 쓰잖아요. 그렇죠. 미국식 발음 그대로 갖다 대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있는데 국립국어원이라는 정답은 있는데 그걸 쓰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 예전에 있었을 때는 그냥 검색 많이 걸리는 대로 썼어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검색을 많이 걸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팬분들께서도 이 선수의 이름을 흐레고리 위스로 검색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레고리 우스로 이제 검색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쓰는 게 일단은 보통이다. 그 쉽게 말하면 네이버 쳤을 때 나오는 그 이름 쓴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로즌솔, 장칼로 스탠튼 뭐 이런. 그러니까 저게 그거예요. 국립국어원은 저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네요. 네. 아 그리고 지금 뭐 치드래곤님 뭐 비시즌은 안 오시나요 하셨는데 지금 일본 가셔가지고 다음 주에. 갔어요? 다음 주에 나오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즈니스차 또 일본에 가신 것 같은데 너무 바쁘셔. 비시즌에 개인 일정도 많으시고 하시는 일이 또 워낙에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주에 2회 모시는 건데도 이게 또 모시기가 조금 어렵네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뵌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죠? 어쨌든 저희는 또 오늘도 오늘 50분 방송했었지.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김동영 기자님이 나오면은 이거 근무 시간이 길어지는데? 제가 말이 많아서. 어쨌든 사과드립니다. 근데 저는 김동영 기자님 나오는 거 좋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뵈서 또 좋았고 또 조만간 또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또 시간 또 들으면서 그리고 또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님 네이버 기자 페이지 저희 항상 말씀드리죠. 응원하기 구독하기 한 번씩 또 눌러주시면 이게 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큰 힘이 되니까요. 또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 월요일입니다. 아이고 이제 비시즌 되니까 브런치 월요일 목요일에만 오네.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루틴이 깨져가지고 다음 주 또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또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